엄청난 칭찬이네요, 감독님.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래요. 근데 그러면 안 완급 되는데. 조절에 실패했다는 내 말이. 너무 영화하시는 분들은 리듬이 없다는 들을 얘기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짧으니까 리듬이 없을 수 있죠. 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땐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든가, 뭐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든가,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류의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뭔가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 상당히 익숙한 그런 관용적인 말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뭔가 그 말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 성취주의에 대한 어떤 존경 같은 게 있잖아요. 한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했다. 근데 그 성취가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사실은 더 비범한 인물로 보죠, 사실은. 그것을 아주 극대화한 캐릭터가 이명규라는 캐릭터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성취주의에 되게 빠져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근원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근원으로 본 거는 이제 근대사에서 성취주의가 만연했던 고도성장기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취주의와 고도성장을 연관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런 70년대에 어떤 유행할 법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성취주의의 어떤 망령 같은 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가 그냥 함축적인 거죠. 나는 한국의 기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자수성가에 이제 지하층에 묻혀 있는 어떤 무고한 죽음, 진짜 글자 그대로 유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한국의 경제 성장 신화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발라버린 그런 희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되게 감독님답게 직설적으로 한 사람한테 모아줘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디 어글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정영이가 표상하는 경멸에도 좋고 차별에도 좋고 무시해도 좋은 그 모든 자질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단어로 못생겼다, 추하다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저도 그랬지만 미는 뭐고 추는 뭔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그 미와 추에 대해서 영화를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나 의문 같은 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저도 그 엔딩, 그니까 정영이의 얼굴을 봤을 때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겠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으니까 이게 아무 배경 없이 이게 바라봐지지가 않고 자꾸만 들어온 말로부터 내가 어떤 기대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 기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스스로 좀 소름 끼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 영화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대상화라는 게, 뭔가를 묘사한다는 말들이 전부 다 완전하게 시각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많은 가치 판단과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가 너무 강렬하게 와닿아서 저 스스로의 판단 자체가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그 애매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버지가 그 사진관을 직접 운영하셔서 그냥 계속 그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계속 찍어주셨거든요. 다 같은 얼굴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제 얼굴을 계속
만들어내신 거죠. 아, 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수진 PD의 카메라도 본인이 특히나 다크기 때문에 더 자기가 들여다보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또 그 주사장님, 네. 백 사장님의 카메라도 본인이 보고 싶은 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그 엔딩의 사진을 보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엔 다 이미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었는데 심지어 연상호 감독님조차도 본인이 들여다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무서운 힘이다. 심지어 이야기라는 것도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아름다운 이유로 작동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인물이.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 얼굴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많이 과장된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거기서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모로 정영이라는 인물은 뭐 얼굴이 내내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는 이 전체 영화의 일종의 소실점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폭력이 하방성이랄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고 뭔가 이 아래에서 위로 저항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쪽으로 폭력이 흘러가기 마련일 때 그 끝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그 물이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멍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쯤 하고 여기 꽉 채워주신 관객님들로부터 질문을 드리면 마이크가 있나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돌아가면 와 지금 먼저 감독님이 한 분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누구 지명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쩍 벌리면서 보게 된 영화였습니다. 저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에 남았는데 배우님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요? 모두를 모두를 사랑하신대요. 박애. 인상적인 장면부터 근데 얘기할까요? 엄청난 칭찬이네요, 감독님.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래요. 근데 그러면 안 완급 되는데. 조절에 실패했다는 내 말이 너무 영화 하시는 분들은 리듬이 없다는 들을 얘기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짧으니까 리듬이 없을 수 있죠. 자, 인상적인 장면. 저도 모든 장면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어떤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너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프들의 이름이 스태프들 제일 감동적이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감독님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이렇게 특공대처럼 꾸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좀 멋있었어요. 네. 영화는 이미 많이 멋진 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그냥 전공법을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여기 자꾸 측면 공격을 하시니까. 측면승부 항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동안과 부딪히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도 그 장면 진짜. 네, 그 아빠가 정말 했는지를 묻고 그에 대답을 해야만 했던 그 순간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바닥에 누운 모습이 좀 어때요? 좀 뭔가 그게 사진처럼 저한테는 남은 장면이에요. 머릿속에 인화가 돼버렸군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권혜호 배우님한테 굉장히 또 감동하기도 했고 권혜호 배우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이제 1인 2역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자, 또 빨리 시간이. 저 하나만 없습니다. 저도 예, 뭐.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이미 많이 드셨구나. 하나 할게요.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독님 항상 약간 맹인 검객 자토이치. 저는 항상 자토이치. 보이지 않는 것의 한계를 뚫고 어떤 장인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장면들을 우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자토이치가 멋있잖아요. 맹인인데 엄청난 검객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어떤 신화된 인물이죠. 그렇죠. 예, 신화된 인물이라서 사실은 사람은 신화된 인물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신화된 인물에 끌리는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수 있거든요. 왜 신화된 인물한테 이렇게 끌리는가?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약간 성취주의에 이제 빠져 있었다. 성취주의에 빠져 있는 나를 보면서 뭐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신화화된 인물에 끌리는 나 자신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신화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그 성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 현대사 같으면 가부장이라든가 회사 사장이라든가 그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조용히 해, 나머지는 조용히 해, 고개 들지만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우리 DNA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자, 다시 구교환 배우님이 이번에는 한 분 골라주세요. 여기 핸드폰 들고 불빛이 계신 분. 깜빡깜빡거리는 분. 네. 저는 이게 영화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그 PD 분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진행을 시켜준다고 느꼈거든요. 배우분들이 만약에 그 PD 역할을 맡으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진짜 그 부분이 저도 그 동환과 그 PD의 관계가 여기 정말 설명하기 힘들지 않나, 드라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역할이. 저 엄청난 픽션을 만드는 이야기꾼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대한 자기가 조합시켜서 네. 구성을 해버린다. 네,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다 정말 그 현상을 담고 싶은 건지, 아니 현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뭔가를 계속 플롯을 짜고 있고 연출 노트처럼 대본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건 과장된 얘기지만 장르가 어떤 본인 바뀌잖아요. 아는 본인이 마치 모든 이야기를 엔딩까지 정해둔 것처럼, 그래서 더 섬뜩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근데 그런 캐릭터 너무 비호감이죠. 네.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선배님. 저는 엄청 숨을 것 같아요. 숨는다고요? 뭐랄까, 드러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뭔가 반대네요. 이 이야기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할 때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자연스럽게 좀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큐를 찍는 PD라면 나의 존재감이 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가 허락된다면은 두 분은 이런 캐릭터를 만들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기를 어떻게 한다보다. 재미로 하는 캐릭터입니다. 저 슬레이트까지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수진 PD 같은 경우는 설정 자체는 그랬어요. 애초에 아버지를 그 취재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좀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가벼운 느낌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그 PD를 불편해하는데 아들은 사실은 다 그런 거라고 하라고 푸시를 하잖아요. 처음엔 그렇죠. 네,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를 그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그 동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박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PD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 PD인데, 근데 그 같은 태도로 사실 아버지를 취재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끝에
어떤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게 기다릴지도 모르는 거를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베이스에 깔려있는 텐션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랑 계속 무언가를 지금 추적해 들어간다고? 라는 텐션 같은 게 사실은 깔려있죠, 사실. 그 불편함.